델리가 여행자의 거리 빠르간 뒤 새벽 5시쯤 도착하여 1500루피의 호텔에 투숙합니다. 짧은 휴식 후 인도 여행 내내 도움을 준 나빈 가게를 찾아가 차 한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드포르에 왔습니다. 레드포르 즉 붉은 성은 무굴 제국 5대 황제 사자한이 건립하였습니다. 붉은 사암으로 된 레드포르는 사자한이 아그라에서 델리로 수도를 이전할 목적으로 축성하였다고 합니다. 붉은 성에서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영국에 의해 퇴위당하여 미얀마 양곤으로 쫓겨났지요. 이 붉은 성에서 1947년 8월 15일 인도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하고 인도는 광복절이 같은 것 아닌가요? 레드포르의 면적은 103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만일 서울 용산공원이 조성된다면 그 면적이 붉은 성보다 3배나 더 넓겠지요. 레드포르는 궁전이나 사원 같은 건축물로보다 시민공원으로 더 이용된다고 하네요. 황제의 공개접견실 교환 야매는 흰 대리석으로 만든 영상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흰 대리석 영상에 앉아 생명의 정원을 내려보며 국사를 농하는 무굴적 황제를 상상해 봅니다. 이 영상을 영국에게 빼앗기고 미얀마 양곤으로 쫓겨간 바수르 2세의 후손들은 아직 미얀마에 산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의 후예이자 티무르의 자손인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남긴 말이 가슴에 닿네요. 무굴 제국을 외세 침략국으로 여기는 인도인들은 그 후손들에 대해 별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네요. 흰 대리석으로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건축한 사자한은 레드포르 안에서도 흰 대리석으로 만든 왕의 접견실과 왕의 거주지 등을 조성했네요. 시민공원으로 역할한다는 붉은 성에는 가족 단위로 온 무리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다람쥐들이 정원마당을 뛰어다니고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건축된 건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붉은 성은 성벽만 붉은 사암으로 축조하여 눈에 들어오지 막상 안에 들어오면 별로 주목하여 볼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붉은 성 맞은편에 있는 자마 모스크에 가려고 나와 공원에 잠시 앉아 쉽니다. 모스크 쪽을 보며 예배하는 무슬림들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자마 모스크에 왔습니다. 모스크 입장료가 300루피에다가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모스크 안에는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자마 모스크 주변은 재래시장인데 인구 대구 인도를 느끼고 싶다면 이곳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을 벗어 맡기느라 입구가 혼잡하네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자마 모스크까지 오는데 사람에게 밀려 봐야 그릇할 보리왕조 이래 800년간 슬람 황제가 힌두교의 나라 인도를 세례해 왔지요.
14인구 중 2억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인정하듯 모스크 주변 시장은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숙소 인근 식당에서 150루피 주고 탈리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전철을 이용하여 메라우리에 있는 쿠투브 미나렛으로 갑니다. 고리 왕조의 델리 총독인 쿠투부딘 아이박이 무함마드 고리의 승리를 기념하여 착공한 미나렛입니다. 고리 왕조의 무함마드 고리가 죽자 쿠투브 아이박은 델리 술탄국의 황제가 됩니다. 높이 73m의 이 미나렛은 이슬람 모스크 미나렛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인도를 이슬람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기념물이기도 하답니다. 인도 최초 모스크는 힌두 사원의 석재들로 모스크를 세웠기 때문에 힌두식 조각에 꾸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네요. 이슬람 지배자가 800년간 인도를 지배해왔건만 힌두교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힌두교의 교리가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쿠투브 미나렛과 같은 미나렛을 세우려고 하다가 미완성인 채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작은 사원 건물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메라우리 지역 전체가 역사공원 같은 곳이지만 쿠투브 미나렛 지역만 봅니다. 무굴 제국의 2대 황제 후무나 후마윤의 영묘에 왔습니다. 후마윤 영묘 주위로 300에이커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타지마할은 황제가 황후를 위해 축조한 것이고 후마윤 영묘는 황후가 황제를 위하여 축조한 것이지요.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 바부르는 등극한 후 4년 만에 죽고 아들 후마윤과 세 아들에게 몽골 방식대로 나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22살에 황제가 된 후마윤은 세 동생과 싸우는 중에 동쪽에서 쳐올라온 수르에게 패하여 32살 되던 해에 무굴 제국은 건국 14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마윤은 동생들에게 쫓기고 수르에게 쫓겨 헤매는 공공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33살 때 지금의 파키스탄 신디 쪽의 아미리 딸과 결혼하여 아들 악바를 출산하게 됩니다. 후마윤은 아들조차 거두지 못하고 지금의 이란인 사파비 왕국으로 몸을 피신해 갑니다. 사파비 왕조의 타흐마수프 1세는 후마윤을 티무르의 정통 후계자로 인정하고 극진한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후마윤이 2년 뒤 칸다르의 동생을 치러 갈 때 기병 1만 2천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동생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눈을 멀게 한 뒤 다른 한 동생과 메카로 보낸 후 수루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하여 무굴 제국 멸망 15년 만에 무굴 제국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마윤은 무굴 제국 재건 6개월 만에 도서관에서 책을 안고 나오다가 계단에 미끄러져 죽습니다. 이래서 13세인 악바르 대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후마윤의 황후 하미다 바누 베곰이 남편을 위하여 7년의 공사 끝에 영묘를 완성합니다.
후마윤의 영묘는 150여 개의 묘소가 있어 무굴 제국의 기숙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영묘 곳곳에 묘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후마윤의 묘각이 영묘의 중앙부에 놓여 있습니다. 묘각의 상판이 오목하게 꺼진 것은 여성이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은 남성이랍니다. 한눈에 구별이 되지요. 타지마할은 후마윤 영묘의 디자인을 본딴 것이고 흰 대리석의 세공 기법은 할아버지 기아스의 영묘를 본딴 것이랍니다. 후마윤 영묘는 별도의 이슬람 모스크도 있습니다. 뉴델리는 이런 공원 같은 공간이 도시의 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 독립문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계단식 운물인 키바올리에도 가보았습니다. 인도 여행 마지막 날이라 체크아웃한 뒤 짐을 호텔에 맡기고 전철로 악사르담에 왔습니다. 악사르담은 카메라와 휴대폰 소지를 그만한 것입니다. 현대 힌두 사원 건축의 백미로 11,000명의 장인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2000년 11월에 착공하여 2005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11살에 부모가 죽은 후 7년간 인도 전역을 돌며 순례한 뒤 1800년 초 스스로 힌두교 최고의 신 브라흐만이라 칭하며 스와미 나라야는 본인의 힌두 종파를 창시했다 합니다. 구자라트주 간디나가르에서 힌두교 스와미 나라얀파가 창시된 후 이를 추종하는 이들이 수천만 명에 달하여 악사르담의 건축에 소요된 돈 모두가 이들이 낸 기부금이었답니다. 악사르담의 주 신상은 힌두교 최고의 신 브라흐만을 자처한 스와미 나라얀의 황금상입니다. 스와미 나라얀의 신상 주변에 힌두교의 다른 신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124개 기둥은 이런 조각들로 장식되었고요. 악사르담을 둘러본 것으로 인도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